나는 약혼식 당일 서울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홀로 서 있었다. 초대장 한 장 없이 가족의 축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데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내 동생 지은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지운 이유가 있었다. 복수의 시작은 그날 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불쑥 피어났다. 아스펜으로 가자. 그곳에서 눈보라처럼 차가운 진실을 파헤쳐보자. 아스펜의 겨울은 잔인했다. 콜로라도의 산맥이 나를 삼키려는 듯 첫눈이 내리던 그날 나는 작은 산장으로 들어섰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여기서라면 머리를 식힐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핸드폰에 쌓인 메시지들, 지은이의 약혼 소식, 엄마의 변명, 아빠의 침묵. 오빠, 미안해. 바빠서. 지은이의 메시지는 그렇게 끝났다. 바빠서. 우리 가족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내가 10년간 감옥에 있었던 그 바쁨을 말하는 건가?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다. 10년 전 우리 집안의 제약회사 한성제약이 위기에 처했다. 아빠의 비서가 돈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지은이였다. 어린 나이 18살의 지은이가 회사 자금을 훔쳐 친구들과의 사치스러운 여행을 떠난 것 나는 알았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대신 자백했다. 내가 했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 순간 가족의 눈빛이 변했다. 감사. 아니, 안도였다.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밤 철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보며 다짐했다. 나갈 때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출소 후 가족은 나를 과거의 그림자로 취급했다. 아빠는 이제 잊어라 라고 했고 엄마는 가족이니까 용서해라고 속삭였다. 지은이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 빛나는 미래를 펼쳤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약혼식. 초대받지 않은 나.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의 약혼자가 바로 그 사건의 수사관, 이제는 검사로 승진한 민준이었다. 만약 내가 나타난다면 모든 게 드러날 터, 그들의 완벽한 삶이 무너질 터. 아스펜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아스펜에서 혼자 마시네. 내 약혼자랑 사진 봤어. 예쁘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엄마의 전화가 왔다. 왜 그렇게 행동해? 가족을 망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망치다니요. 제가 언제요? 그냥 진심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통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한성제약의 내부 자료를 해킹할 준비. 출소 후 나는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기술을 갈고 닦았다. 이건 복수 도구였다. 첫 번째 타격은 지은이의 약혼자에게 날아갔다. 민준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10년 전 사건, 진짜 범인 아세요? 증거 첨부된 건 지은이가 자금을 빼돌린 은행 기록의 일부. 블러 처리된 버전, 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심을 수 있었다. 민준의 반응은 빨랐다. X, 트위터에서 그의 계정을 봤다. 가족의 비밀은 무덤까지 포스트였다.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좋았다. 이제 지은이 차례. 나는 아스펜의 눈길을 걸으며 상상했다. 지은이가 약혼 반지를 끼고 웃는 모습, 하지만 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얼굴.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에서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갈게. 내 결혼식의 그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오빠. 왜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동생 결혼식인데 안 오면 안 되지.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말고 나를 노려봤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지은이는 민준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 이메일 보낸 거지? 왜 그런 짓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검사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가 날 미워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오빠가 자백한 거잖아. 나 대신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닥쳐.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스며들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 이제 다 털어놓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의 밤, 지은이가 울며 찾아온 그날. 오빠, 도와줘. 내가 실수했어.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증거가 필요해. 그 이메일, 법적으로 무효야. 그는 웃었다.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비밀. 출소 후 조사를 해봤다. 민준은 그 사건 수사 중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한성제약의 돈으로. 지은이와의 로맨스가 그 뇌물의 일부였다. 검사님, 당신도 더러운 손이네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 이 사건 덮어줄게. 대신.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오빠가 조작한 거야. 가족은 나를 둘러쌌다. 아빠가 일어나 나를 밀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는 웃었다.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제가 왜요? 가족을 위해 10년을 바쳤는데 엄마가 울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아스펜의 눈보라를 떠올렸다. 차가운 공기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 단계는 회사였다. 한성제약의 주주총회. 나는 소수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출소 후 몰래 주식을 샀다. 총회에서 나는 발표했다. 회사에 숨겨진 부채, 그리고 횡령의 진실 자료를 뿌렸다. 주가는 폭락했다. 가족의 재산이 증발했다. 지은이는 전화로 애원했다. 오빠, 제발 멈춰. 민준이가 자살하려 해. 나는 멈췄다. 정말로. 민준의 엑스포스트를 봤다. 모든 게 끝났어. 미안해. 이 그는 사라졌다. 지은이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아스펜으로 다시 날아갔다. 산 정상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가 옳았나? 가족을 파괴한 나는 괴물인가?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스펜의 호텔에서 익명의 편지가 왔다. 당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 만나자. 그 사람은 민준의 동료 검사였다. 그는 말했다. 민준은 당신 동생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의 감옥 생활, 그게 민준의 트라우마였어. 그는 당신을 증오했지. 그래서 지은이와 결혼하려 한 거야?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충격이었다. 민준은 복수자였다. 나를 감옥에 넣은 사건의 그림자, 그는 나를 용의자로 몰아넣은 장본인 중 하나였다. 나는 돌아왔다. 서울의 병원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왜 날 미워해? 그는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나도 피해자야. 당신 아버지가 날 이용했어. 뇌물로 진실은 더 깊었다. 아빠가 모든 걸 조종했다. 지은이의 횡령을 덮기 위해 민준을 끌어들였고 나를 희생양으로. 민준은 그 뇌물의 대가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최종 대면은 가족 모임이었다. 아빠 앞에서 모든 증거를 펼쳤다. 아빠, 당신이 원흉이야.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민준을 희생시켰어. 아빠는 무너졌다. 미안하다. 회사,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지은이는 울었다. 오빠, 우리 모두 잘못됐어. 용서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 나는 떠났다. 아스펜으로. 눈보라 속 나는 자유로웠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인가? 가족은 재건됐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나는 여전히 묻는다. 그 진심, 과연 진짜였을까?